안녕하세요. KIIP 공도TV 한국사회 2의 심화 6단계 심화 탐구 활동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가 선거와 정당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하고 그다음에 구술하고 작문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와 정당이에요.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관과 제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정한 선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정당에 대한 이야기들을 문제들을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거와 정당에 대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빈칸에 가나에 들어갈 용어로 워드, 낱말, 단어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맞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맞는 것은 적절한 것. 그래서 인구가 많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국회에 가가지고 법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현대사회에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가지고 복잡하고 해가지고 다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누구를 뽑아요? 대표자를 뽑아요. 이거 국민의 대표는 누구예요? 국민의 대표는 그렇죠. 국회의원이죠. 우리가 국회의원을 우리 대표로 뽑고 또 나라 국가의 대표는 누구예요? 국가의 대표는 대통령이나 이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죠. 그죠? 다른 나라는 뭐 총리일 수도 있고 뭐 왕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대표를 뽑아서 나라의 일을 맡기는 무슨 정치예요? 무슨 민주주의예요? 대표한테 나라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를 맡기는 거 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의 정치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는 방법, 이 대의 민주주의를 하는 방법, 실천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뭐야? 대신해서 나 대신해서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뽑는 거죠? 이거 뽑는 게 뭐예요? 선거예요, 선거.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내용과 관련된 기관, 오르가니제이션. 그래서 기관은 그러면 어디예요? 이거하고 관련 있는 기관은 어디예요? 선거와 국민 투표를 관리하는 거, 매니지먼트하는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이에요. 여기는 괜히 이 기관은 중립적인 기관이에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독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독립기관. 그래서 이 선거하고 국민 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국가기관이에요. 어디예요? 그렇죠. 선거관리위원회였죠. 그래서 특정한 정당이나 개인의 편에 서지 않은 채 선거운동이나 또 투표나 또 개표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 티켓 하는 거 개표라고 하죠. 개표 등을 관리하는 곳은 선거를 관리하는 곳은 선거관리위원회예요. 자, 그럼 3번 선거 공영제라는 것에 대해서 또 알아봅니다. 선거하면 선거 공영제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선거 공영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립적인 시민단체가 선거를 관리한다. 시민단체가 선거를 관리하지는 않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관리하고 대표자를 뽑아 그에게 나라의 일을 맡기는 제도. 이거는 뭐예요? 대의민주주의,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대의민주주의라고 하고 보면 시민단체가 선거를 관리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정치 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 이거는 이제 복수정당제죠. 다당제 또는 복수정당제라고 하죠. 선거 비용, 선거에 드는 돈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 그렇죠. 이게 뭐예요? 선거 공영제죠. 그래서 이 선거
이제 선거에 들어가는 돈들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지원을 해주니까 어때요? 좀 가난한 후보도 선거에 참여할 수가 있겠죠. 돈이 없어서 선거 후보로 나가지 못하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선거 운동이 이제 그 지나친 경쟁이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누구에게나 그죠? 누구에게나 뭘 하는 거? 누구에게나 선거 운동에 뭐를 기회를 보장을 하는 거예요. 기회를 이제 어,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 이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선거 공영제, 선거 비용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제도를 선거 공영제라고 하죠. 4번 다음 내용과 관련된 것은 정치에 대한 비슷한 생각. 그렇죠. 정치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졌다. 이렇게 하면 정치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졌다. 이런 사람들 모임을 뭐라고 해요? 그렇죠. 정당이라고 하죠. 정당.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이나 또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만든 단체다 할 수 있어요. 정당. 선거를 통해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이 정당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얻는 거예요. 정권을 얻어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5번 한국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 정당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한국 정치에는 2개의 정당만 있어요? 아니죠. 한국의 정당 엄청 많죠, 여러분. 뭐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요. 지금 그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 국회의원을 한 명이라도 있는 한 명 이상 있는 정당은 원내 정당이라고 하고요. 원내 정당이라고 하고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으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0명이 이렇게 있으면은 원외 정당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원외 정당도 엄청 많고 원내 정당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통해 복수정당제를 그렇죠. 복수 복수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단 말이죠. 야당 국회의원 수가 많은 경우 여당이 있고요. 정권을 잡고 있는 거죠.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여당이라고 하죠. 여당. 그래서 이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 여당이에요. 그래서 여당이 있고 그다음에 정권을 잡지 못한 당을 뭐라고 해요? 야당이라고 하죠. 야당.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은 야당 국회의원 수가 많은 경우는 여기 대라는 게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다음에 소라는 것은 이제 적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소야대 이렇게 여소야대. 그래서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 여당이 적고 그다음에 야당이 많다. 그래서 여대 야소가 아니고 여소야대라고 하죠. 가장 많은 수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을 많은 수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을 여당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뭐 어떤 걸 여당이라고 해요?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은 여당이라고 해요. 지금 한국은 여당이 지금 국회의원 수가 적잖아요. 야당이 많고 그래서 많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국회의원 수 가지고 정당 여당 야당 하지는 않아요. 정권을 잡고 있냐 없냐죠. 다음 6번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한국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당이라고 그러죠. 여당이라고 부른다. 한국은 대통령제 국가이므로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 곧 뭐다? 여당이다. 그래서 대통령제 국가니까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 여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당이 아니면 이제 야당이 되는 거고 제1야당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고요. 나머지 이제 야당들이 많이 있죠. 이번에는 구술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아래 질문에 대답하여 봅시다. 정당은 이제 뭐가 정당이라고 했어요? 비슷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모인 거, 그리고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다. 이게 이제 정당이에요. 정당은 이제 한국 복수정당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당은 뭘 해요? 선거에서 뭐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이제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다른 정당과 경쟁을 하죠. 그러니까 시민들은 자신이 지향하는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 믿음, 이런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해 줄 수 있는, 가장 잘 이제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정당, 그렇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당을 선거에서 지지함으로써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죠. 정치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헌법을 통해서 무슨 정당제? 복수 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죠. 그래서 복수 정당제는 무슨 말이냐면 2개 이상의 정당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인가요? 그렇죠. 정권을 획득하는 거. 정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게 하는 거, 자기 정당에서 대통령이 되게 하고 하는 거. 그래서 정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복수정당제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헌법을 통해서 왜 복수정당제를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 당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정치에 이제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당이 공산당이다 이렇게 당이 한 개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세력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서 그 독재를 할 수도 있죠. 그 당 한 개만 있으면. 그래서 복수 정당제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의 정당 이름 2개를 말해보세요.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당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인가요? 뭐요? 정권을 획득하는 것을, 정권을 가지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집단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한국에서 복수정당제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하나의 정당만 존재한다면, 정당이 한 개밖에 없다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가 어렵고,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가 어렵고, 특정 세력이 그러니까 그 당 하나의 그 당을 가진 그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독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민주정치 실현을 위해서는 복수정당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의 정당 이름을 2개 말해보세요. 국민의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요. 원내정당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 국회의원이 1명 이상 있는 정당을 원내정당이라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국민의힘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까지가 1명 이상 있어요. 국회의원이 1명 이상. 그래서 여기 뭐 개혁신당까지는 거의 1명씩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원외 정당. 그런데 국회에 의석이 하나도 없는 정당이 1명도 국회의원이 없는 사람 있죠. 없는 당이죠. 그 당은 이제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우리공화당, 기독당, 여성의당, 미래당 요런 당은 이제 의석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당들은 좀 더 분발을 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이제 장문형 볼게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공정한 선거, 그래서 페어한 그런 페어한 선거 있죠. 그래서 페어한 선거라는 제목으로 이제 글을 써야 돼요.
선거의 필요성. 선거가 왜 필요해요? 선거가 왜 필요해요? 음, 선거, 그 다음에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관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까? 선거관리위원회? 그렇죠. 또 제도는요? 아까 선거공영제 있었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선거공영제하고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거가 공정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 그 3.15 선거처럼 이승만 정권 때 있었던 부정선거 같은 그런 게 일어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는 이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표자의 권력을 통제하며 선거가 왜 필요하냐? 왜 이런 선거를 맨날 우리가 하면서 그 정당이 이 복수 정당인데 그 정권을 얻게 되고 그 정당이 정권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가만히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정치를 잘 못한다. 그러면은 다음에 선거 때 보자. 선거 때 우리가 다른 당을 찍어줄 거야. 이렇게 하게 하죠. 그래서 선거는 정치 권력들이 우리가 선거로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가 국민의 뜻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이런 그 정치 권력들의 정당성을 이제 확보해 주는 거예요. 확보를 해주고 또 대표자들이 그 대통령이면 대통령, 국회의원이 이 권력을 통제를 해요.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요? 다음에 잘못하면 다음에 너희도 선거할 때 안 찍어줄 거야. 이렇게 권력들을 통제를 하죠. 왜 해요?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이 이제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선거가 왜 필요합니까?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대표자의 권력을 통제하며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럼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관이나 제도는요?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관으로 뭐가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으며 그다음에 선거공영제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공정하지 못할 때 때는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당선된 사람으로 인해서 부정 당선자에 의해 뭐 뜻과 국민의 뜻과 다른 정책이 시행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정치인 부패한 이렇게 아주 청렴 결백하지 못하고 뇌물을 받아먹는 이런 부패한 정치인의 장기 집권으로 오랫동안 정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권력이 남용되고 부패가 심해져서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선거가 공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당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국민의 뜻하고 다른 정책이 시행될 수 있고 또 부패한 그 정치인들이 오랫동안 그 권력을 잡고 있어가지고 권력 남용과 부패가 심해져서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앞에 것도 뒤에 것도 뭐예요?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선거가 공정하지 못하면. 선거가 공정하지 못하면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왜 피해를 입을 수 있냐면 부정 당선자가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만들고 또 그 부정 당선자가 부패한 정치인이 오랫동안 또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리고 또 부패가 심해져 가지고 결국 이제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10과 선거와 정당 문제 풀어보고 또 구술형, 장문형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1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교수님이 이렇게 문제를 여러분하고 같이 풀고 또 이런 구술을 또 연구를 하고 또 장문을 해보는데요. 쉽지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이렇게 혼자서 이런 글을 써낼 수는 없어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써보고 또 혼자서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 생각을 적는 이런 방법들을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이 실력이 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